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일단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맞춰서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등 내각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장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인수위의 발표는 현행 정부 조직체계 그대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거죠? 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인수위 기간 중에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장관들도 지금 조직에 맞춰서 인선을 하겠다고 인수위는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기간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현 업무를 그대로 진행할 장관을 지명하게 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내외 경제 문제와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고 그러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언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할지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협의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당선인 측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인수위가 구상하는 정부 조직을 민주당과 먼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밝혔습니다. 다만 현 조직대로 장관이 임명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조직 개편을 앞두고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여가부 장관의 경우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갖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의 일정 살펴보도록 하죠.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방명록에 평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글을 남기고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찾은 부대가 캠프 험프리스라고 강조했는데요.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함께 브리핑을 받고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며 주한미군과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려대는 입시 전역에서 제출받은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다녔던 한영외고는 조 씨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지난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꾸려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습니다. 고려대는 조 씨가 2010년 입시 전형 때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간 것을 위원회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도 판단 근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조 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등에 기재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논문 1저자 등재 등 경력 대부분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위원회가 입학 취소를 의결하고 조 씨에게 통보했으며 지난달 2일 조 씨가 수신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여간 입학 취소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고려대는 위원회 의결 내용 자체가 비공개 사항이어서 오늘에서야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그제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는데 조국 전 장관 측은 집행 정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조 씨가 나온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조 씨의 학생부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정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라디오에 나와 허위 발언을 했고 한동훈 검사장이 권력 남용 검사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을 계기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에 여러 차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타진했지만 아무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북한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 많이 추측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o in terms of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what provocative action the DPR can make,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북한은 2006년부터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왔지만 2017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To ensure that we take some strong action to let the North know that they can't just keep doing this without any consequences, that we take actions that show we have a credible deterrence against an attack by North Korea. 그러면서 북한의 외교적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은 진지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still hope that they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many outreaches, but thus far they have not.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계속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계획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엔데믹을 선언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확진 이력자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권고하고 3차 접종은 접종자가 원할 시 허용하지만 권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30%가 확진 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접종 권고 필요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 대상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늘부터 80살 이상에 대해 4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에서는 50살 이상에 대해 4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0살 이상 고령층 대상 4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8주 정도까지만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만 4,820명입니다. 어제보다 6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9만 5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1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오늘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116명으로 어제보다 12명 줄었지만 지난 2일부터 엿새째 1,1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48명으로 어제보다 23명 줄었고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신규 사망자의 10살 미만의 소아 1명이 추가되면서 이 연령대에서 사망자는 누적 15명이 됐습니다. 10살 미만 소아의 2명 중 1명은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엔데믹을 선언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에 따른 일상 회복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외곽 지역인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는 전면 부인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선 러시아군이 모든 병력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 일상복을 입은 민간인이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접근합니다. 이어 자전거에서 내려 도보로 모퉁이를 도는 순간 러시아군의 장갑차에서 발포가 시작됩니다. 이 동영상은 우크라이나 군이 공중 촬영한 것으로 검증 결과 조작된 영상이 아닌 민간인 학살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미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В основном они убивали просто граждан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росто издевались, убивали. 최근 몇 주간 러시아군의 포격이 집중됐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선 숨진 민간인이 5천 명을 넘겼습니다. 특히 그중 210명은 어린이였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공격에도 일부 민간인들은 여전히 남아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Мой муж говорит, Мариуполь не бросим. Будем уже стоять до конца. Что будет, то и будет. 이런 가운데 수도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호스토멜에서 러시아군 점령 기간 동안 주민 400명 이상이 실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선 러시아군이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병력은 현재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전열을 정비 중인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언제 다시 배치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전술대대 30개로 병력은 약 3만 명 수준인 것으로 미군은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미국은 G7 유럽연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금융 규제를 확대하고 제재 대상의 국영기업과 푸틴 대통령의 두 딸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주도의 새 테러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 부문에 집중됐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이자 전체 은행 부문 자산의 3분의 1을 보유한 스베르방크,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신규 투자 금지를 에너지 분야에서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러시아 국영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국가들과 유럽연합 등 30여 개 나라가 동참했습니다.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we're going to keep raising the economic cost and ratchet up the pain for Putin and further increase Russia's economic isolation.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등 러시아 핵심 인사 가족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칠 경제적 영향이 클 거라면서도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습니다. represent an unacceptable affront to the rules-based global order and will have enormous economic repercussions in Ukraine and beyond. 우크라이나에서의 학살 의혹의 파장이 커지면서 잇따르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해당 국가들과 외교 관계 단절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현지 시각 7일까지 벨기에에서 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장관도 참석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원자재값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한 달 전보다 한층 비관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우리 경제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던 3월호에서 한 달 만에 하방 위험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진단의 근거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 여건이 악화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무역 수지가 악화된 가운데 국내 소비자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거라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 현황에 대한 별도의 분석도 더했습니다.
원유, 니켈, 소맥, 즉 밀가루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주요국 금리 인상을 불러와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랐다고 짚으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험 요인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4월에는 수출 기업, 특히 전자,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 지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KDI는 다만 각종 지표가 나온 2월의 경우 제조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이 양호한 개선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거라고 밝혔고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1분기 매출 77조 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1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7.76%, 영업이익은 50.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도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은 21조 1,09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80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8.5%와 6.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 하락 전환했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1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1% 하락에서 이번 주 0% 상승으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 강남, 용산이 나란히 0.02%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천도 지난주 0.02% 하락에서 0% 상승으로 보합 전환했는데 경기는 이번 주 0.03%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등급이 낮은 고기를 1등급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00억 원을 가로챈 유가공업체 회장이 베트남에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피의자의 행방을 추적해왔는데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유가공업체 회장인 66살 김모 씨가 오늘 새벽 베트남에서 서울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경찰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해 김 씨 행방을 쫓은 지 1년여 만입니다. 김 씨는 3년 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지난달 27일 하노이의 한 아파트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201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피해자 1,400여 명에게서 투자금 1,6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등급이 낮은 고기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속인 뒤 공장까지 보여주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투자 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받은 돈은 모두 1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업체 부회장 등 3명을 지난해 11월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이 업체의 본부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휠체어를 탄 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숨진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휠체어가 뒤집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같은 층 승강장에는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었다며 숨진 남성이 왜 에스컬레이터를 탔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한 개동을 모두 태우고 인근 석재 공장까지 번진 뒤 소방서 추산 1억 1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낮 12시 13분쯤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20여 명이 대피했는데 이들 가운데 4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흰색 국화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에서는 근조화환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근조화환에 쓰이는 흰색 국화 수입은 줄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망자까지 늘면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직접 화환을 만들며 30년 넘게 꽃집을 운영 중인 이종원 씨. 최근 국화 가격이 크게 오르고 그나마 꽃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근조화환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죠. 수입 자체가 안 되고 국내 생산도 많이 좀 저조한 상태고 우리 같은 이런 소상공인들은 좀 하기가 좀 힘들죠. 근조화환에 주로 쓰이는 흰색 국화 품종인 신마이 20송이 한 단 경매 가격은 2년 전 15,8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고 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3월은 원래 계절이 바뀌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올해는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작황이 나빠 수입 물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새 값싼 수입산에 밀려 국내 국화 재배 농가도 줄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질도 좋고 오래가고 상품성이 우수하니까 이 경쟁력에서 자꾸 져요. 조금만 이렇게 수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쳤을 때는 이런 난리가 납니다. 반면 근조화환에 쓰이는 흰색 국화 수요는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증가했고 화장장과 빈소 부족으로 장례 기간도 3일장에서 5일장 등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부 화환업체는 주문을 받더라도 납품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 감소에 코로나19로 수요 증가까지 겹치면서 근조화환용 흰색 국화가 어느 때보다 귀한 꽃이 됐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료와 식료품에 이어 의약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의료 시스템까지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의대생들이 보건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합니다. 의사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마취약이 없어 수술도 못한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Identified 5 vital drug science shortage and 189 essential drug science shortage. So we are to face impending health disaster situation. 수천 명의 대학생들도 총리 공관으로 향했습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People are struggling, people have no food, people have nothing, people have no gas to cook, people have no money to buy food. So this has to stop. Something has to change in this country. So we are here to make that change. 관광업에 의존해온 스리랑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리한 국채 발행 등으로 대외 채무도 많았는데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생필품과 연료값이 오르자 결국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전기는 하루 중 일부만 들어오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시위대는 고타바야 대통령과 그의 형 마힌다 총리 등 사실상 가족 통치 체제를 구축한 라자팍사 가문을 경제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총리를 제외한 내각 총사퇴, 중립내각 제안 등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사임은 거부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과 인도, 중국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국내 증시가 오늘 장중 내내 하락에 머물렀습니다. 양대 지수는 전일 대비 1%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9.17포인트 내린 2695.86에 코스닥은 15.18포인트 밀린 927.9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선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 시사에 기술주의 낙폭이 커지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에 내리막기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표적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 역시 미국발 긴축 우려에 실적 부진 우려까지 겹치며 주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한편 롯데정밀화학이 5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강세를, LG전자가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원 20전 오른 1219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건조특보도 확대됐는데요. 강원과 경북, 부산과 울산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걱정인 것은 주말까지 빠르고 고온 건조한 양간 지풍이 불어들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봄철에 산불이 잦은 만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6도, 청주 5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모레는 아침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